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지금쯤 이제 정시 발표가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으면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마 지금쯤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고, 또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일찌감치 재수를 결정하고, 기숙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재수학원이나 독학재수를 시작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기다리시면서 또 2월 4일 이후에 진행이 되어질 추가 합격 발표를 기다리시면서 초조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학생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재수라는 부분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재수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수능에서 고스란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입시가 바뀐다는 얘기는 수능의 제도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수학이 어려웠고 작년에는 국어가 어려웠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떤 과목의 변별력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탐이나 과탐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점수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입시라고 하는 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재수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수시 비중이 2020학년도에 가장 높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될 2021학년도, 2022-23학년도로 가게 되면서 정시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정시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2021학년도만 하더라도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30% 정도의 정시 선발 비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정시 비중이 커진다라는 것은 정시에서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정시에서 많이 뽑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정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도전했다가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재수생의 비율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주로 재수를 하냐면, 내가 평상시에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공부를 못했어. 그러는데 재수를 해. 이런 학생들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것만큼의 점수를 꾸준하게 내고 있다가 실제 수능에 가서 수능시험을 못 봤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억울하고 분하니까, 그러니까 재수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주위의 학생들 또는 주위의 분위기가 재수를 해야 되는 분위기에 놓이게 되어진다면 또 재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수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정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시 비중이 30%, 40%로 늘어나게 되어지면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학력 중심으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재수, 삼수의 많은 시간들을 대학을 가기 위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수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다. 왜 힘들다냐면, 재수의 과정이 힘들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6월, 9월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실제 수능에 가서 원하는 것만큼의 점수를 내기가 사실상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재수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지금 재수를 하고 계시는 학생들 또는 재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학생들은 지금의 마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능의 뚜껑을 열고 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재수라고 하는 것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재수를 한 것만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었을 때 내가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인서울 정도를 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뜻을 이루어서 뭐 서울대나 연고대를 가거나 의대나 치대를 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나중에 직업을 얻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공을 했었을 때는 얻게 되어지는 이점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시간,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걸 아껴서
재수에 투자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상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과연 재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재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꼭 최선의 방법론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고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과정들, 그 다음에 재수가 좀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꼭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의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목표와 자신감, 용기와 자신감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죠. 성향. 나의 학습 성향이나 나의 수능 성적,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어떤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재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본론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재수종합반을 가거나 아니면 독학재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독학재수는 저희 학원이 이제 한 15년 정도 되어졌고, 그때 처음으로 독학재수를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대치동에도 사실 독학재수를 하는 학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은 거의 없었죠. 초기 단계에서는 되게 신선하고 충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지만, 우리가 이런 많은 컨텐츠가 개발이 되어지고, 또 동영상,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어지고 라고 하는 교육의 제도가 바뀌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재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독학재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적인 재수의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매김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게 되어질 때 성공재수 프로그램, 이렇게 재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독학재수를 진행을 하게 되죠. 재수종합반이라고 하면 이제 기숙학원도 재수종합반이고 일반 재수종합반도 재수종합반이에요. 자, 그래서 재수종합반이나 독학재수 둘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수능 성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친구가 가니까 따라간다는 식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번 시간이 재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재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볼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재수를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수는 시작이 끝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재수를 일단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만약에 지금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6월이나 8월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겠다고 막 고집을 했어. 또 재수를 한번 해봐.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만약 내가 말한 대로 공부가 잘 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난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만약이라는 그 시점은 3월에 공부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6월이에요. 그러면 6월에 가서 너 봤더니 6월에 네가 얘기했다는 처음에 국영수사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수능 성적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말을 들어야지 라고 얘기하면 학생이 말을 듣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시간이 부족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약속했었던 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벌써 그게 8월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얘기는 뭐냐면 재수는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하면 중간에 과정 점검이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결국 8월이나 9월에 가야만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는 시작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시작을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학원의 선택, 프로그램을 정하는 거, 재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결국은 재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재수종합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가? 독학재수의 장점은 뭔가? 독학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어찌 보면 재수종합반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독학재수를 하시는 걸 거고, 재수종합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때문에 재수종합반을 선택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의 학습 성향과 수능 성적에 맞게 지원하시겠지만, 자, 먼저 재수종합반을 보면은 하루에 보통 한 7교시 정도 수업을 하죠. 그렇죠? 또는 8교시에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7교시에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인 학사 관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또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나 4시까지 쭉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을 균일하게 공부를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학사 관리가 되어진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독학재수의 단점은 뭐냐? 장점은, 독학재수의 장점은 자신의 학습 성향에 맞는 학습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우리가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수업을 다 듣다 보면 똑같은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나의 성향이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분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수학 선생님은 되게 선호도가 높고 좋아하지만 어떤 수학 선생님은 나하고 잘 안 맞는 선생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이제 학원 측에 얘기해서 저는 저 선생님하고 잘 안 맞으니까 저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참 난처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과목 선생님이 다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 들어왔었을 때는 되게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지만 본인하고 성향이 잘 안 맞거나 본인에게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수업 자체가 좀 더 성의가 없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이 단점인데, 독학재수는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인터넷 강의 K 선생님,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너무 수업이 이해가 잘 돼.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 공부가 잘 되겠죠. 또 내가 듣고 싶은 대치동의 단과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수종합반에 계시는 선생님들보다는 단과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수업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어디가 잘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볼 때는 인지도가 있는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단과나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럼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재수종합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운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개방적이라는 건 뭐냐면 학원에서 매달 시험을 봐. 그렇죠? 그리고 매일 공부하는 상태들을 학습 점검을 하게 되죠. 한 반에 예를 들어서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한 반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경쟁심이 유발이 되어지고, 또 매달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나면 그것이 이제 뭐 공지가 되어진다면 학생들끼리 경쟁도 유발이 되어지고, 또 모의고사 시험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금 더 겉으로 많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느린 진도라 하더라도 재수학원에서 3월부터 6월 또는 6월에서부터 9월, 9월부터 11월 달까지 3학기제로 운영을 하게 되어진다면 학기마다 최소한 한 과목당 2권이나 3권의 책들이 완성이 되어지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학습 운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재수종합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마치 버스와 같은 거죠. 목적지에는 반드시 가. 하지만 느려. 버스가 80km 정도의 버스, 20명이 탈 수 있는 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대신 이 버스가 느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독학재수는 어떤 거냐면 빠른 거죠. 내가 80km의 속도로 내가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공부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독학재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독학재수의 단점은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가져간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수종합반의 장점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뭐냐면 학원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밥 먹어, 같이 자습해, 또 조회하고, 그다음에 수업 듣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아침에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 또는 7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에 10시나 11시까지 공부하고 12시, 1시까지 공부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이나 9월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것만큼의 공부를 소화하지 못하죠. 학원 공부 따라가기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독학지수의 장점은 뭐냐면 충분한 학습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단과 수업이나 개인 과외 수업 시간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업 시간을 배정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내재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학습의 완성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수종합반의 장점은 학습의 동기부여와 자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잠을 자다 보면 여러 가지 자극도 받게 되고 개방적으로 그렇게 슬럼프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학지수의 장점은 또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갈 때까지의 그 수업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의 계획대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예습, 수업, 복습이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아침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를 듣는데 100% 수업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재수학원은 수업 준비 안 해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왜? 50분을 수업을 하게 되면 앞에 10분, 15분 정도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복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1번서부터 문제를 쭉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수학원의 수업은 복습, 예습을 하지 않아도 수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수업에 대한 피로도가 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수업적인 내용에서 답답함이 들죠. 나는 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너무 진도가 느려. 그렇죠? 나는 빨리 이만큼만 하고 싶은데 안 돼. 내 공부 시간을 가져가고 싶은데 학원의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안 돼. 이렇게 답답함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학재수의 장점은 본인이 예습, 수업, 복습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날은 하루 공부가 다 끝나고 났었을 때 가방을 메고 집에 갈 때 뿌듯하죠.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이 상태로 공부하면 난 반드시 재수에서 성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점들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재수종합반의 가장 커다란 단점은 뭐냐면 느린 진도예요. 진도가 느리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50분의 수업을 하게 될 때 만약에 영어를 수업하게 된다면 몇 문제를 풀까? 보통 푸는 4문제에서 6문제밖에 못 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영어를 50분 동안에 만약에 4문제, 6문제 안 풀고 20문제를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문제 그냥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게 되고 핵심만 찝어주고 넘어가게 되고 또 모든 학생들이 이해하고 만족하는 수업이 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을 다 찝어주며 진행하다 보니까 느린 진도의 집단식 수업이 돼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수능이 늦어지는 거죠. 우리가 재수학원은 기본적으로 너네 우리 학원에 오니까 지금서부터 6월까지만 다니고 그만둬. 이게 아니잖아요. 재수학원의 프로그램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수능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끌고 가면서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방법인데 문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조기 완성이 안 되고 공부의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그렇죠? 나는 공부를 지금 막 해야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학원 공부도 못하고 자기 공부도 안 되고 이게 양쪽에서 다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독학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또 뭐가 되어지냐면 독학재수의 단점은 약간의 폐쇄성이거든요. 폐쇄성.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본인이 스스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또 인터넷 강의는 일반적으로 보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아요. 항상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공부를 무리하게 인터넷 강의 중심으로 공부 계획을 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되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할 때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이 5시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지면 피로도도 커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습 복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입력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공부를 입력하는 과정에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요. 입력하는데. 여기다 적어보면 공부를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해서 첫 번째는 입력 과정이 있어요. 입력. 그쵸? 인풋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력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학원 강의를 듣고 과외 수업을 듣고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것이 다 입력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과연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할 때 입력 과정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얼마만큼인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를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요. 내가 IQ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사람의 머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 단계 다음의 단계에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이 공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뭐로 만드냐면 반드시 점검하는 과정이 나와야 돼요. 점검. 그렇죠? 이 공부한 내용이 내 머릿속에 과연 들어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점검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게 이제 바로 복습 과정이 되는 거고 복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습한 내용을 3일 또는 일주일, 한 달 단위로 해서 반드시 복습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재입력을 해줘야만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처음 봤었을 때하고 두 번째 봤었을 때 다르죠. 똑같은 소설책을 읽어도 처음 봤었을 때와 두 번째가 다르고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입력 과정, 점검을 통하여 재입력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학습의 성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 학습의 입력 과정에다 남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수 프로그램은 하루에 7교시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입력의 모든 시간들을 집어넣는데 자꾸 입력을 시키면서 뭘 하는 거냐면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입력만 아니라. 그쵸? 그 과정이긴 한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습의 성취도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독학재수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인강을 통해서 채워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인강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단과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면 차를 타고 가, 대치동까지 걸어가, 대치동까지 가서 앉아 수업 끝나고 다시 와. 이러다 보면 결국은 단과 수업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독학재수를 하면은 자기 공부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아지지도 않아요. 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학습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재수종합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불필요한 교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7월 정도 넘어가면 같은 재수반 아이들끼리 사실 안 사귀어 본 애들이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친구들끼리도 되게 친하게 지게 되고 남녀 간에도 친해지게 되고 같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또 뭘 하다 보면 또 기숙학원은 그런 건 없죠. 학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친구들끼리 가서 뭐 같이 막 이렇게 치킨을 먹는다든가 이런 건 없는다 하더라도 기숙학원에서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끼리 불필요한 교류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친구들 간의 문제도 발생이 되어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성교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기에 집중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딱 재수할 거야. 재수해서 내가 3개월 동안에 반드시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목표를 이루어야지 라고 하지만 재수 시작하고 불과 1, 2개월 정도 되어지면 친구들하고 너무 친해져.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 학원도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집중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독학재수의 단점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친구들과의 교류가 너무 없어요. 교류가 없다 보면은 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학습이 폐쇄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아. 항상 기분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즐거운 기분이 들어야 공부가 되어지는데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다 보니까 자꾸 슬럼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수가 예전에는 1월이나 2월에 재수를 시작하거나 3월에 시작하면 수능 때까지 가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수냐 독학 재수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재수를 하면서 독학 재수할 수 있는 거고 독학 재수하면서 재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차이는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재수를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는 독학 재수로 먼저 시작할 거야 재수종합반으로 시작할 거의 차이지 독학 재수로 시작하면 끝까지 독학 재수로 가야 되고 재수로 시작하면 끝까지 재수로 가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재수를 하다가 학생들이 이 학원 저 학원을 막 바꾸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학습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결실 없는 학습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학원을 자주 이동해서 바뀌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학원을 가서 끝까지 갖는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 기숙학원 가서 재수학원 가서 여기서 끝까지 가야지. 나는 독학재수를 만약에 하이브리드 독학재수 가서 끝까지 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공부를 시작하면 6월 달까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을 거고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만큼의 결과를 성취해야지. 그리고 그 결과가 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재수가 일각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독학재수냐 재수종합반이냐 독학재수냐 재수종합반이냐 이게 이제 독학재수냐 재수종합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고 요즘의 재수 패턴 구조는 결국은 초기 과정에서 내가 1월이나 2월에 재수를 시작할 때 내가 과연 먼저 독학재수를 할 것이냐 재수를 할 것이냐 이 선택만 있는 것 뿐이죠. 독학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반기 가게 되어지면은 재수학원의 패턴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연 유형 A와 유형 B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학원 한번 선택하면 수능까지 쭉 간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학원 한번 선택하면 수능까지 쭉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학원을 자주 바꾸지 말고 학원을 한번 생각하면 거기서 결실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라 정도의 의미일 뿐이지 내가 1월이나 2월에 학원을 선택한다고 해서 11월 달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달리기의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짧게 5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500m 달리기를 10명이 달리기를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뛰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뛰니까 처음에 출발을 해가지고 500m까지 뛰는 거 과정에서 처음에 100m까지는 서로 간격이 비슷하겠죠.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게 200m가 되고 300m가 되고 400m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종합반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재수를 처음에 시작해서 1월이나 2월에 스타트를 같이 시작하고 이걸 문과 A반, B반, C반 나눠서 수업 진행하면 처음에는 수업의 진도가 비슷하고 학생들마다 목적이 비슷하니까 맞는데 그게 6월이 되어지고 9월이 되어지면 학생들끼리의 실력 차이도 크게 벌어지기도 하고 성향이나 목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다 가다 놓고 수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원 한번 선택하면 수능까지 쭉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원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일 뿐인 거고 결국 재수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본인의 성적도 바뀌어. 본인의 목적도 바뀌어. 나의 요구사항도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수 패턴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독학재수를 하다가 재수종합반 단과로 갈 수도 있고 재수종합반에서 하다가 독학재수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재수를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할 것은 바로 뭐만 생각하냐면 6월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재수를 시작한다면 그냥 6월까지만 내가 6월까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6월까지 얼마만큼의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것인가만 생각을 해야지
11월 달까지 공부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재수는 시작이 끝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한 만큼의 목적을 6월이나 7월 달까지 꿈을 이룬다면 올해 재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거죠. 자, 유형 A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수능의 취약 과목에 대해서 수능 취약 과목 조기 완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6월까지 목표의 95%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수능의 취약 과목을 조기 완성하거나 아니면 6월까지 목표의 95%를 달성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학습 시간이 필요하죠. 학습 시간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에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유형 A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처음에 많이 필요한 거죠. 초기 과정에서 자기 학습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자기 학습 시간이 줄어드는 패턴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성적으로 봤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성적 중에서 나는 수학이 3등급이야. 나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이야. 또는 전체 과목이 2등급, 3등급이야. 또는 나는 만약에 의치 한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내 성적대에서 지금 올려야 되는 점수가 많아. 그러면 9월달까지 나는 목표를 이루고 9월 이후로 가면서는 뭐로 가겠어? 나는 실전 마무리 과정으로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목표를 6월달까지 자기주도 학습 시간들을 크게 가져가는 거죠. 6월달까지 내가 내 공부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6월까지는 뭐가 되냐면 독학 시스템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 구조가. 그렇죠? 두 번째 학종은 뭐냐면 6월 이후에 실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원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재수 학원들은 6월, 9월 넘어가면 거의 시스템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재수 학원들은 사실 9월 정도 넘어가게 되어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그냥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 공부를 하게 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500m 달리기. 300m 넘어가면 출전 선수들끼리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사실 한 방에 가둬놓고 똑같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가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럼 내가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뭐로 넘어간다? 나는 단과 수업이나 아니면 독학재수로 넘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학생들은 9월 이후에 독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재수는 독학재수냐 재수종합반이냐가 아니라 핵심은 내가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나는 독학재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수종합반으로 시작할 것이냐가 핵심인 거예요. 독학재수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수능에 취약 과목이 있는 학생들, 내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다른 건 1등급인데 수학이 3등급이야. 그러면 재수종합반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과목이 균일한 수업 시술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 듣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진한 과목이 해소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입시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앞에 과목에서 독학재수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과외 수업이나 단과 수업이나 개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빠르게 흡수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내가 지금 성적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적 상태가 나오고 실제 작년에 수능에서 점수를 잘 맞았는데 6월, 9월 잘 받았는데 수능만 시험을 못 봤었던 케이스다. 그러면 재수 초기 과정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재수학원이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6월부터 3월부터 한 7, 8월 정도까지가 재수학원이 가장 좋은 시기니까 이때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9월 정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나와서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실전력 배양 중심으로 가겠다는 계획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6월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재수는 반드시 시작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학원을 선택하시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서부터 6월까지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에 이 학원의 구조가 맞는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저희 하이퍼 리뷰 학원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학재수를 운영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어요. 학원 이렇게 오래 운영할 줄 몰랐는데, 근데 물론 15년을 운영을 해도 여전히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학원이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특징은 뭐냐면 1번 대치동에서 15년 놀라운 입시 결과와 차별화된 독학재수 시스템이에요. 학원이 사실 한 사람이 운영해서 15년 이상 운영하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오래 살았다, 오래 운영에 따라서 좋은 학원은 아니지만 한 분야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집중력을 쌓고 실적을 쌓고 입시 결과를 쌓았기 때문에 다른 신생 학원들보다는 좀 더 차별화되어진, 그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서울대, 연고대 등 석박사 출신의 최고의 강사진이다.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대치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결국은 가장 우수한 강사들이 다 몰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걸렸었을 때 서울로 큰 병원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들은 지방에 좋은 병원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의 큰 병원들이 의료시설이나 기술들이 좀 더 발전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대치동으로 또 대치동에 있는 독학재수 학원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들은 독학재수를 하더라도 차별화되어진 시스템과 훌륭한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또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강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오전에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재수학원과 동일한 운영 방식이에요. 저희 하이퍼리뷰 독학재수는 관리형 독학이라고 해요. 독학재수학원이 많은데 실제 대부분의 독학재수학원들이 자율형 독학이에요. 자율형. 뭐냐면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고 아무 때나 나가고 핸드폰도 그냥 가지고 그거 쓰고 싶으면 쓰고, 물론 자율적이고 편하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학습의 효율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재수학원과 동일한 운영 방식이라는 거는 매 시간 50분과 정각 사이에 쉬는 시간과 종료 시간이 주어지고 점심시간이 있고 저녁시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구분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또 공부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구분이 되어지니까 지루함이 없어지게 되고 학원의 면학 분위기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재수학원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학원은 단지 뭐와 차이점이다? 재수학원은 수업이 있는 부분을 저희 학원에서는 그 수업을 자기가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개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과목별 질의응답과 클리닉 수업이에요. 과목별 질의응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대학생들이 질문을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질문을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를 질문하고 답변하고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돼. 하나를 답변하는데 막 30분씩 설명해 주는 거죠.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니까 내 공부 시간이 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개별 과목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경우가 저희 하이퍼리뷰에 계시는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면 바로 선생님들이 해소를 시켜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수학 같은 과목이든 국어든 영어든 내가 개별적으로 공부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선생님 너무 훌륭하고 좋아.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나는 1대1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정도 개별 수업을 잡아서 특정 과목만 또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취약 과목 독학재수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철저한 학습관리. 학습 상관 선생님에 의해서 학습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재수종합반에서 학습관리가 이루어지는 데가 없죠. 그렇죠? 재수종합반은 뭐합니까? 그냥 아침에 선생님이 조회하고 각자 공부하고 끝나면 선생님이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각자 공부 관리해야 되는 거죠. 독학재수 학원도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관리하고, 그러지 않으면 대학생들이 좀 점검해 주는 건데 저희는 전문 학습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이 매일 공부하는 거를 계획성 있게 공부하고 있는지, 스터디 플래너 작성을 하는지, 아니면 메모리 매핑을 했는지,
아니면 월 단위에서 공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학생이 학습이나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안정적으로 계획한 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줍니다. 자, 매달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모든 학생과 동일하게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요. 스터디 플래너와 메모리 매핑은 우리가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게 되고, 10시에 대부분의 수업들은 다 종료가 되어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11시나 12시 정도까지 학원에 남아서 자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회수와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거. 자, 휴대폰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다 보면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학원에서는 음악 청취라든가 휴대폰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못하도록 하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구분 개인 자습실이 따로 배정이 되어지고요. 이번에 저희 학원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개선하면서 조금 더 최고의 시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기숙사 연계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이 여기 대치 4동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치동 학사 또는 뭐 강남 학사 이렇게 치면 대부분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하고 바로 다 연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학사나 기숙사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최고의 입시 전문가, 물론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지금 하이퍼리뷰 TV처럼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분석하고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고 블로그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원에서 무엇을 알아야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학원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학재수 학원은 결국은 뭐예요? 입시 학원이에요. 대학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그냥 앉아서 스스로 공부한다는 개념이 아닌 거죠. 이 학생을 이끌어서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는 학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입시에 대한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대치동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사진, 그리고 최고의 면학시설, 이런 것들이고, 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의 정원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사실 제가 15년 동안 독학재수를 운영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원을 크게 늘려서 진행하지 않는 이유들은, 독학재수가 집단식으로 막 100명, 200명씩 받아서 진행하다 보면 사실 누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냥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냥 공부 점검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책임있게 누군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는 독학재수 인원은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학생들은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인원 정도 지금 모집 인원이 가능한 상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이제 독학재수와 그 다음에 재수종합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는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학습 성향이나 수능 공부 상태가 무엇이냐고, 내가 재수를 시작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나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따라서 학원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